다양하고 깊이 있는 시선으로 털어드립니다. 고퀄리티 역사 생산 방송 역사공작단, 오늘도 다시 또 역시 출발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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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니마스 역사공작단 다시 또 시초는 중산층 연구자 금강경입니다. 돌아가면서 자기소개해 주시죠. 네, 일제시기 연구자 묘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일제시기 연구자 범희입니다. 네. 예, 뭐 아이를 항상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아버지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백년입니다. 아, 혹시 좋은 소식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아, 네. 예. 오늘도 같은 게스트, 같은 주제 자기소개해 주시죠. 성소수자를 연구하는 성소수자 네. 터울입니다. 아, 이거 멋있는 말인데. 이거 멋있죠. 자기의 정체성에 맞는 연구를 한다는 거. 제가 그래서 중산층을 연구. 근데 하다 보니까 성소수자만 보면 안 되더라고요. 모든 게 그렇듯이. 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다들 잊고 있었어요. 네. 오늘은 6.25입니다. 잊으리랴 어찌 우리 그날을. 노래 아세요? 네, 이거 다 알죠. 예, 정말 좋잖아요 노래가. 아, 그런가요? 그렇죠. 조국의 원수들이 막. 네. 조국의 원수죠? 가사에 나와요 조국의 원수들이. 그러니까 누가 누구 했어요? 본인이 생각하는 그 뭐 조국의 원수가 김일성과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저희랑 생각이 좀 많이 다르시네요. 그러면 중공군? 저희 조직은 미제 앞잡이 아니었습니까? 무슨 소리야? 전 아닙니다. 네. 농담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오늘 사실 6월 25일 날 방송을 녹음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근황 토크에서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역사 연구자들인데 저희가 6월 25일 날 녹음을 하면서 6.25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는 것. 안보 교육을 더 강화해야겠다.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그래요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와가지고 남북의 평화 모드가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방심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안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기념식 안 갔다고 굉장히 뭐라고 많이 하던데요. 아, 누가요? 그 커뮤니티 같은 데서. 아, 그래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안 갔다고. 기념실 가지 않았다고? 이명박 박근혜도 안 갔어요. 네? 이명박 박근혜도 안 갔어요. 근데 왜 그래? 그게 그러게요. 근데 그거는 누가 돼도 가야 돼요. 근데 그거 말고 그 전에 유족인가? 네네. 유족분들 만나는 거 있대요. 거길 주로 가고 6.25는 주로 국무총리 간다 그러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 오늘은 그러면 유족들을 만나러 간 겁니까? 그 전에 봤겠죠. 그 전에 하는 것 같은데 몰라요. 미안해요. 아무튼 오늘 잊지 말자 6.25. 네, 그런 날이었습니다. 6.25 특집 방송 2018 서울 키어 문화축제 홍보를 저희 터울 선생님께서 잠깐 이거 원래 해주신다 그러지 않으셨나요? 2018년 서울 키어문화축제가 7월 14일에 열리죠. 원래 이거랑 같이 겹쳐서 하시려고 날짜를 이때쯤으로 잡으셨던 거 아닙니까? 예, 그쵸. 예, 근데 사실 이게 이 날짜가 그 성소수자 인권운동에서 되게 대외비 같이 얘기돼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먼저 알려지면 반대쪽인 혐오 세력들로부터 그 미친 듯한 그 장소대관과 또 서울시청에 또 팻말 걸리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언제 구현됐었냐면 2015년에 시청광장에서 처음으로 키어문화 축제를 했을 때, 그렇죠. 예, 그때 남대문 경찰서에서 일주일간 줄을 섰던 적이 있었어요, 성소수자들이. 먼저 달려가가지고 신청하려고. 먼저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불상사가 생기는 게 싫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언제 할 것인지를 운동판에서 끝까지 이렇게 좀 그 비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미 아까 전에 제가 찾아봤더니 이미 공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공개된 거는 뭐 한 일주, 그러니까 한 달 몇 주 전부터였는데 아무튼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이 날짜로 하겠다고 얘기했을 때도 사실 좀 긴가민가했던 부분이 있긴 했었어요. 예. 약간 신태영처럼 트릭을 신태영의 트릭. 본인이 이때쯤이면 트릭이란 하겠지 말도 이런 있는데. 그런 게 있었죠. 많이들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뭐 제가 키어문화축제 조직위와 관련이 있지는 않지만 그 키어문화축제는 2000년부터 시작된 축제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시청광장에서 했던 거는 2015년이 처음이었고 그 전에는 이제 신촌, 그 전에는 홍대, 청계천, 청계천 광장에서 했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소수자들이 이때는 좀 내가 얼굴을 까고 어디를 가고 돌아다니고 그래서 뭔가 집단적인 커밍아웃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평소 때 직장에서 자기
얼굴을 그 자기가 게이라는 걸 얘기하지 못하더라도 여기서는 슬쩍 가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상 뭐 커밍아웃을 안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이제 퍼레이드를 하면서 서울 시내를 한번 돌아보고 서울광장에서 자기를 내보이는 것이 자기한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정체성과 자긍심을 굉장히 주는 어떤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게이 커뮤니티 안에서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퀴뽕이란 말이 있어요. 퀴어 축제뽕. 요날. 예, 그러니까 이거를 하고 나면 좀 이게 그 이날의 뽕이 잘 안 가시는 거죠. 그래서 뭔가 그 어쨌든 현실로 돌아가서 이제 뭔가 그 낙차를 견뎌야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내가 좀 다시 숨겨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퀴어 문화 축제는 이제 어쨌든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성소수자들의 움직일 수 없는 명절 한 달의 명절처럼 여겨지고 있죠. 항상 요 즈음에 하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나요? 뭐 딱히 그렇지는 않는데 어쨌든 더 미뤄지면 그러니까 시간 잡기가 되게 애매하긴 해요. 더 뭐 늦어지면 춥기도 하고 아, 덥기도 그래서 그냥 하고, 여름에. 예, 그냥 하는 경우들이 많고 따뜻할 때 하자. 예, 그런 그런 경우들이 거군요. 많고 예. 그러니까 주기가 보통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조직이도 그렇게 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영화제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사실 퀴어 문화 축제는 퀴어 퍼레이드만 있는 게 아니라 퀴어 영화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파티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예. 보통 정해진 때 매번 하는 편입니다. 아까 뭐 잠깐 녹음 들어가기 전에 궁금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퀴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한 문제였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이게 한국에서는 이게 아무런 거부감 없이 지금 쓰여지고 있는데 외국에서는 이게 혐오 표현이라면서요. 네. 그렇죠. 외국에서는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한국에서 그런 말이 뭐가 있을까요? 퀴어라는 말에 해당되는 게 호모 그런 거? 그렇죠. 호모라는 말, 호모. 호모라는 말 그런 말이 비슷할 거예요. 변태. 근데 웃긴 게 왜 여자를 지칭하는 비하어는 없어요. 보통 남자 게이한테 호모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여성을 비하는 용어는 이미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난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나는 여기서도 예. 뭔가 예. 관심은 있어요. 남자한테 꽂혀 있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동성애하면 에이즈 걸린다라는 얘기를 할 때 항상 얘기하는 그럼 레즈비언, 레즈비언은 호모섹스 안 하는데요, 여러분.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게 그래서 언급을 안 하기 때문에 뭐 안전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언급을 안 하니까 비가시화 되는 거고 사실은 더 열악한 사회적 처우에 있는 거죠. 훨씬 열악하죠. 네. 왜냐하면 이거 보면 됩니다. 아우팅이 아니죠. 커밍아웃을 한 게이는 있는데 게이 연예인은 있는데 그렇죠. 커밍아웃을 한 레즈비언 연예인은 없어요. 한국에서는 아직 그렇죠. 예. 이게 훨씬 더 위험하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설들만 있죠, 사실은. 썰이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럴 것이다라는 얘기만 있지 사실은 실체는 알 수 없는. 한국에서 훨씬 위험한 낙인일 수 있는 거죠. 정말 가십이 됐네 레즈비언. 진짜. 그렇죠. 이거 절대 밝히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퀴어란 말은 뭐 그 외국에서는 그런 말로 쓰이죠. 진짜 욕으로 이지매할 때, 너 queer 뭐 이렇게 그 말 쓰는데 한국에서는 그 말이 이제 그런 뜻으로 여겨지지 않는 대신에 한국에서 그 퀴어란 말이 어떻게 사용됐냐면 처음에는 그러니까 퀴어 문화 축제가 사실은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퀴어 이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대중적으로 알려지기에는 퀴어 문화 축제가 굉장히 중요했고 이 퀴어 문화 축제의 1회 현수막에 보면 성적 소수자라는 말이 나와요. 성적 소수자. 지금의 성소수자란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이죠. 거기 보면 가로 열고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바이섹슈얼이라는 LGBT라는 어떤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외국의 위키를 쳐보면 그런 뜻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퀴어의 뜻은 LGBT가 다 있는 거란 거예요. LGBT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게이와 레즈비언이 과연 친할 수 있을까? 안 친하다는 어떤 썰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고. 한 번도 들어본 적 아니 없어요. 저희 그런가요? 제 그 부인의 어떤 사람이 아는 사람이 그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게이가 있는데요. 그 대단히 그 반페미니즘적인 거예요. 물론 그건 그 사람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난 그래서 나한테 이해를 못했거든요. 왜 그래 그 사람? 하면서 어차피 다 억압. 그러니까 큰 틀에선 다 어차피 억압받는 사람들인데 연대하고 그래야지. 내가 왜 그랬더니 그 우리 부인이 일장 연설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진짜로. 서로 간에 어떤 뭔가 불화가 있나요?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도 있고. 흔히 이제
요새 이제 많이 얻어맞는 여혐게이라는 네. 사람들이 있죠. 맞아. 네. 그 친구도 그런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본인의 위치성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마치 이제 이성애자 남자인 것처럼. 이성애자 남자들이 맞아. 흔히 여성에게 하는 그런 욕들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뭐 사회성이 없고, 뭐 말을 못하고 일 못하고 뭐 못하고 뭐 맘충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여성에 대한 낙인이 있는데 그걸 이제 그대로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게 첫 번째고, 게다가 이 사람은 이제 이성애자조차 아니니까 여기 이성의 권력이 하나 더 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재수 없는 거지. 뭐 이런 어떤 맥락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그거는 부적절하죠. 부적절하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게이들을 보고 레즈비언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레즈비언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의 그런 역학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생각해 보면 게이 레즈비언은 동성애자인데 양성애자를 좋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열심히 지금 정말 삶을 걸고 동성과 섹스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둘이 같이만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싫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욕심쟁이로 보이는 거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바이포비아라는 말인데 그 바이포비아의 핵심에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은 바이가 무서운 게 아니라 이성애가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성애는 너무나 공고한 젠더 권력이기 때문에. 예. 그런 어쨌든 그렇게 해석하면 되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어떤 분란이 있을 수 있고, 결정적으로 트랜스젠더와 시스젠더는 과연 친할 수 있을까? 시스젠더란 말은 제가 성별받았던 지정성별과 정치하던 성별이 같은 사람이면 여기 모든 분들이 지금 시스젠더신 거예요. 근데 트랜스젠더들은 그렇지 않죠. 근데 시스젠더 트랜스젠더를 이해할 수 있을까? 라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심정을 모르겠죠. 그쵸? 자기와 자기가 생각하는 사회적인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를, 그 감정을 모르죠, 저희.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뭐 좀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분리주의 페미니스트들 중에, 그러니까 레즈비언 페미니스트들 중에 일부인 거예요. 아주 일부인 거고 문제적인 분들만 얘기하는 건데, 그 MTF 트랜스젠더나 그 트랜스젠더 그런 것들을 그 자기 몸에 대한 그 강간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외국의 아주 외국의 분리주의 페미니스트 중에는 아주 극단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페미니스트들, 모든 레즈비언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게 어쨌든 그런 맥락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여성이고 여성이 긍지해야 되는데 지금 성을 바꾸겠다라는 사람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 거죠. 이것처럼 이 LGBT란 말은 결코 쉬운 연대가 아니에요. 안에 너무 많은 차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부터 지금까지 그 성소수자 LGBT를 범죄를 놓지 않고 있죠. 지금 재밌는 게 떠오른 게, 저희 부인이 트랜스젠더가 하는 그 개인 방송을 가끔씩 봐요. 나 사람이 좀 촌스럽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 그거 맨날 왜 보니? 내가 뭐 그랬는데, 거기 하는 그 방송한 트랜스젠더 MC, 뭐 BJ 그런 건가요? 그 사람이 뭐 여자들을 재수 없어 한대요. 여자들을.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노력을 해야 해도 이게 남자와 사귀고 싶어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이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자애들은 나보다 이쁘지도 않은데 요만큼의 노력만 해도 된다라고. 그래도 남성과 사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보다 못생겨도 걔네들은 사귈 확률이 크고 나는 엄청나게 꾸며야지 사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페미니스트들은 그걸 보고 비판할 수 있겠죠. 왜 이렇게 성적 대상화되지 못해서 난리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성에 대한 안 좋은 어떤 인식을 오히려 심지어 원래 여성도 아니었던 사들이 퍼뜨리고 다니는 거다라고 싫어할 수 있겠죠. 이를테면. 그러니까 이 말은 이게 이 모든 화두는 다 하나하나 설명해서 1시간씩 얘기해야 되는 어떤 것인데, 이런 어떤 차이들이 원래 성적 소수자와 퀴어라는 말에는 다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어렵고 불가능한 꿈일 수도 있는데 이걸 갖고 가는 거예요. 예, 이걸 갖고 가고, 그래서 이게 몇 년 지나고 2015년, 16년이 되니까 그래도 게이랑 레즈비언이 좀 친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시스젠더랑 트랜스젠더가 좀 친한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양성애자와 동성애자가 친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트랜스젠더와 트랜스젠더 퀴어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트랜스젠더 퀴어들이 교류하는 것도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런 타자에 대한 직면과 그것들을 통해서 어떤 그래도 끊임없이 공동의 어떤 낙인과 공동의 어떤 기반을 만들어내는 게 퀴어의 굉장히 중요한 이상이고, 이게 그래서 퀴어라는 말이 이때 이런 맥락으로 쓰이는 퀴어는 엄브렐러 텀인 거예요. 우산의 용어라고 할 수 있죠.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빅텐트. 빅텐트. 예. 미국의 해구산 같은 거군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 20세기 초의 민주당 같은 거죠. 네. 노동계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네. 진보정 정당 공화당과 맞서기 위한. 그 동아시아 미국의 해구산이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도 다른 건가요? 미국 민주당의 역사를 따지자 이 말이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엄브렐러 텀이란 말은 실제로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산 같은 용어라는 거죠. 그래서 퀴어란 말하는 그게 있고 그리고 그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 안에서 사실은 자연스럽게 젠더 감수성 나오고 PC함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 퀴어 운동의 굉장히 중요한 당사자성을 의미하고 그게 첫 번째 함이고 두 번째 함의가 뭐냐면 그리고 그 모든 인간들의 사적인 성적인 실천은 또 퀴어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이성애자처럼 섹스하지 않아요. 우리는 뭔가 이상하게 섹스하는 인간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이 두 개가 있는데 사실은 1과 2가 부딪힐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1은 사실 규범을 의미하고 2는 비규범을 의미하니까. 근데 이런 역동 자체가 사실은 퀴어 안에서 다 묻어있는 거고 그리고 한국에서 유독 이 1이 강한 어떤 측면이 있어요. 사실은. 예. 그렇게 조금 발전해 왔던 용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아직 오늘 방송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15분이 대단해요. 퀴어란 말이 좀 그래요. 굉장히 이게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단어인 퀴어에 대해서 살짝 간을 봤는데 역사운전단 다시 또 역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지금 들으시는 이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저희 역사공자단에 쌈짓돈 한번 후원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후원은 팟빵 후원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저희 공식 계좌로 쏴주시면 됩니다. 공식 계좌는 국민은행 048401 김태현입니다. 1,000원도 감사해 받겠습니다.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예고를 드린 것처럼 90년대 성소수자들의 어떤 90년대를 역사화하기에 대한 시간이에요. 90년대가 성소수자들에게 중요한 기점으로 인식된다라는 말씀을 저번 시간에도 한번 해주셨던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 이제 그렇게 됐는지. 퀴어 얘기를 한마디만 더 하면 이거 끝나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만 더 할게요. 왜냐하면 아까 이해를 너무 짧게 얘기해서 이해 맥락으로 얘기하는 게 흔히 얘기하는 퀴어 이론이에요. 어떤 정체성이나 어떤 규범도 굉장히 끊임없이 부정하면서 내 사적 생활에서의 어떤 그 퀴어니스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어떤 창발성이라든지 어떤 가능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이유는 지금 제가 할 얘기와 연결이 되기 때문인 거죠. 네. 동성연애자와 동성애자가 어떻게 다른지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려서 네. 대충 알고 계실 테고 한 번 더 요약해서 설명하자면 동성연애자는 그냥 동성 간의 섹스만 하는 사람. 네. 그리고 동성애자는 그 섹스를 사랑이 포함한 담겨 형태의 있는. 그래서 뭐 사랑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형태의 어떤 삶의 어떤 프레임을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것들을 얘기하고 이렇게 이런 어떤 것들이 사실 성소수자의 어떤 정체성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퀴어의 어떤 부분 포함해서 이것들이 내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삶이고 그리고 이것을 궁극적으로는 사회 속에서 드러내야 한다라는 암묵적인 규범성이 여기에 깃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수자란 말은 기본적으로 운동적인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90년대 이후에 성소수자란 말을 쓸 수 있다라는 저의 입론은 이 규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나름대로 커밍아웃과 연관이 되어 있는 운동적인 개념으로서 시작했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규정을 좀 존중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는 사람마다 사실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인도의 어떤 제3의 성 히즈라 이런 것도 그냥 성소수자란 말을 쓰는 건데 이건 운동적인 맥락은 아닌 거잖아요. 근데 저의 입장은 그런 거죠. 저의 입장은 한국에서의 맥락을 봤을 때 90년대부터 성소수자란 말을 썼던 것들은 이런 운동적인 어떤 맥락이 있기 때문에 이걸 존중해야겠다. 이렇게 쓰는 것이고 투쟁입니까? 하나의.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성소수자가 왜 중요한 당사자성을 갖냐면 내가 그냥 어디 가서 게이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중요한 의미인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 가서 내가 게이라고 하면 다들 놀라거나
그럴 줄 알았다고 얘기한다거나 뭐 그럴 줄 알았다. 근데 어쨌든 그 언명이 그 자리를 확 바꿔놓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정한 정치적 효과를 가진다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네. 그만큼 한국에서 아직까지 성소수자는 옆에 있는 사람이 성소수자가 있는 경험이 잘 없고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떤 스피치를 하는 경우도 잘 없고 TV에 나왔으면 정치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잘 없잖아요.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는. 홍석천 씨밖에 홍석천 없어요. 씨가 네. 용산구청장을 나온다고 그때 말씀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제가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용산 구민으로서. 홍석천 나오지 씨가 않으셨어요? 커밍아웃했을 당시에 그때 뽀뽀뽀를 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때 그래서 이제 웃긴 게 여러분 뭐냐면 제가 그때 MT를 가던 시절이어서 내가 아는데 MT 가는 날 그 소식을 접했는데요. 찬반 양론이 격론을 벌였어요. 학교에서 아니 MT 자리에서. 사회에서도 그랬고, 음. 근데 우리 이 동아리에서는 그래도 한 6대4 정도였는데 음. 그래도 그거를 방송을 이렇게 강제적으로 은퇴시키는 건 문제가 있다. 음흠. 근데 하지만 아이들이 보는 저런 프로에 아 뽀뽀뽀해. 그런 거에서만큼은 홍수천이 나오면 안 된다. 아 그게 라고. 2000년인가 그랬. 맞습니다. 음. 2000년 11월 10월 그게 바로 저였어요. 뭐가? 여러분, 그게 저였다고요. 아 뽀뽀뽀만큼은 안 된다. 예. 아.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많이 변하는 거예요. 아, 열린 지금 변하신 마음으로. 거로 맞습니까? 그럼요. 예. 아 이거 솔직해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라색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티가 이거밖에 없어요. 오늘 방송 주제에 맞게 보라색 아니, 보라색. 제가 원래 티셔츠를. 분홍색, 보라색 이런 거를 옷을 맞아요. 많이 입는데 네. 저기 어떤 애가 미국 가서 이러면 큰일 난다 그랬어요. 제가 분홍색 옷을 입고 할렘에 갔다가 할렘에 있는 흑인 꼬마 아이가 저한테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 스펀지밥에 나오는 불가사리, 아, 그러니까 게이 캐릭터인가요? 몰라요. 모르겠어. 깐깐징어? 아, 불가사리. 모르겠어요. 거기 나오는 게이 별가. 캐릭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저보고 스펀지밥에 나오는 그거라고 하면서 저한테 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미국은 근데 제가 영어를 못해서 영어를 제가 못해서 눈물만 흘리고 돌아섰던 기억이 있는데 Yes, I'm not lesbian 막 그래야지. 레즈비언이요? I'm not lesbian. 네네. 어쨌든 미국은 동성애화가 한국보다 명시적으로 훨씬 심한 나라이기 때문에 맞아요. 형 폭력으로 정말 돌아가시는 분도 되게 많고 음. 뭐 그렇기 때문에 어. 큰일 나실 경험이었어요. 진짜. 저 그럼 할렘에서 죽을 수도 있었나요? 그렇죠. 아 진짜입니까? 아니 진짜 최근에도 혐오 범죄 혐오 폭행이 되게 많이 일어났었어요. 아니 그리고 유럽만 그러니까 그게 미국이 내가 어느 순간 또 든 생각인데 이 동성애자가 존재한다는 거를 인지하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그게 딱 그냥 더 뭐랄까 그 명시와 분홍색 옷을 입으면 안 돼. 그리고 남자끼리 손을 잡아도 안 돼 하고 내가 옛날에 술 먹으면 남자들 손을 잘 잡았거든요. 하고 아이고 그래. 근데 이게 쉽지가 않대요. 오히려 이게- 그런 사회에서는. 미국 얘기가 나와서 조금만 더 하면은 이게 굉장히 특이한 나라인 것 같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옛날에 그 아메리칸 아이돌이라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었는데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었던 그 아담 램버트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4강 정도에서 네네. 커밍아웃을 합니다. 아, 그러자마자 네. 이게 원래 ARS 이제 이런 거를 하잖아요. 네. 그 수가 완전 말도 안 되게 떨어진 거죠. 그러면서 결국 우승을 못했거든요. 그 친구가. 미국은 생각보다 복음주의 전통이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맞아요. 이 본인은 굉장히 어렵게 이제 커밍아웃 이 정도면 내가 본인이 커밍아웃을 해도 1등하고 하지. 그게 오히려 나중에 그렇게 됐을 때 후폭풍이 더 두려우셨던 것 같아요. 그분은. 죽임 당할 수도 있겠다. 미국 사람들을 속이고 내가 1등을 한 걸로 돼서 나중에 더 후폭풍을 맞을까 봐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재작년에 있었던 그래미 어워드에서 그 되게 유명한 샘 스미스? 아니요 샘 스미스가 아니었고 샘 스미스가 받은 것도 물론 되게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매클모 라이언 루이스 매클모 앤 라이언 루이스였나? 하여튼 그분들이 불렀었던 노래 중에 Same Love라는 노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노래를 하면서 단체 동성 결혼식 퍼포먼스를 하셨어요. 그게 공중파에 또 나가는. 이게 두 개가 공존하는 사회더라고요. 미국은. 그게 굉장히 특이한 사회라는 느낌을 땅땡이가 받았습니다. 크고 사람이 많으니까요. 굉장히 단순하게 정리하시네요. 별의별 놈들이 다 있는 거죠. 뭐. 그러니까 미국에서 1969년에 스톤홀 항쟁이 이제 그러니까 미국의 성소수자 인권 운동의 원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미국은 동성애를 행위를 해도 잡아갈 수 있는 형법을 갖고 있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군형법이 영미법에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아무튼 그들을 그 섹스를 잡아내려고 그러니까 FBI 조직이 컸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랬던 나라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어요. 그냥 여관에 찾아 들어가서 막 이렇게 잡아가고 그 게이바 갑자기 들어가 닥쳐서 끌어내가고 그러니까. 싸워야지 이게 무슨 수입니까? 그러니까요. 빨갱이들이랑 싸워야 되지. 그래서 어디다 쓰는 거야? 그래서 스톤홀 항쟁이 그렇게 터진 거는 그 전에 법적 폭력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양면적인 건 사실 둘 다 같이 봐야 이제 미국의 문화를 같이 이해할 수 있겠죠. 예. 그래도 불구하고 성소수자로 살아갈 때 미국보다는 한국이 낫습니까? 그래서 현재로서는 미국이 낫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인종차별 문제가 가장 많이 결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상 가보면은 못 견디겠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꽤 그럼요. 많아요. 예. 흑인보다도 미친데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국에서의 운동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럼요. 저도 한국이 좋아요. 그 이제 이반이란 말로 좀 넘어갈 텐데요. 예, 그렇죠. 그 이반이란 말이 뭐 모르시는 분도 있고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게 이반이란 말이 90년대 만들어진 말이거든요. 이게 뭐 어떤 거냐면 한마디로 동성애자 내지는 성소수자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좀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이반이란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 한자가 뭐죠? 일반의 반대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다를 이자에 그냥 일반 때 반자예요. 그러니까 나는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라는 말로 이반이란 말을 썼는데, 이때 이제 게이도 아니고 뭐 성소수자 이것도 아니고 이반이란 말을 왜 썼냐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1990년에 이제 이건 좀 게이의 입장으로 좀 갈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앞으로 할 얘기를 하기 전에 좀 한 가지 얘기 드릴 거는, 여성학에서는 위치성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 위치성에 따라서 내가 보는 진리와 내가 보는 객관성이 다 달라진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게이라는 당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소수자 운동을 지금 제가 경험하고 제가 정리한 형태의 어떤 지식을 게이 입장으로 얘기 드릴 수밖에 없고, 그거의 한계를 명확하게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견인될 수 있고 끌어낼 수 있는 어떤 일정한 부분의 퀴어성이 있다는 것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아무튼 그러니까 그 게이 얘기로 돌아가면 90년대 처음에 동성애자 인권운동이 터졌는데, 그때가 한국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에이즈가 확산되고 있었을 때였어요. 이게 또 공교롭게도 미국과도 다르죠. 미국은 69년, 70년에 이렇게 터졌다가 그래서 완전히 활발하게 섹스하다가 80년대부터 이제 에이즈 스트라이크를 맞는데 그렇죠. 같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운동하는 사람이 있어서 어떻겠어요? 최대한 편견을 줄이고 싶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흔히 상상하는 그 이성애자들이 흔히 되게 쉽게 상상하는 게 뭐냐면, 퀴어 문화 축제 퍼레이드도 좋은데 좀 이성애자들도 좀 보기 좋게 너무 불편하지 않게 운동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맞아요. 이때-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때 당시에 게이들도 똑같이 그 생각을 했어요. 참여하고 네, 있습니다. 네. 이때 당시 게이들도 똑같이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다가가자. 예, 우리가 좀 척지지 말고 우리가 좀 기반도 없고 뭐도 없고 하니까 되게 좀 규범적이고 좀 그냥 좀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로 보였으면 좋겠다는 욕망이 한켠에 있었어요. 이런 이반이란 말이 그런 어떤 규범성에 대한 일정한 어떤 요구나 일정한 정조 속에서 나오게 된 말이에요. 사실은 처음에 일반과 네. 이반. 네. 그러니까 살짝 좀 소프트하기도 하고 물론 그렇게 생겼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뭐 포르노 사이트 이반 처음 동성애 영상 쫙 나오고 뭐 이렇게 되긴 했지만, 제 중고등학교 때 이반이라는 표현 굉장히 유행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어. 난 우리 동생한테 학교에서 들었어요. 네. 그 오락실에 가면은 그 땅 따먹기 하는 게임 있잖아요. 네. 그 게임에 그 동성애 남자 그 게이들이 동성애하는 그게 있었거든요. 그걸 보고 이반이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이반이라는 말은 사실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커버링이 담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게이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딱히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좀 특이한, 그러니까 되게 숨어서 먹기 좋은, 그때 당시 사회상을 굉장히 잘 반영하고 있는 말인데, 근데 이 이반이란 말 속에 이제 어떤 말이 들어가게 되냐, 이게 되게 중요할 텐데, 이제 아까 그러니까 뭐 모든 규범과 비규범은 사실은 일정한 긴장을 낳고, 그것이 뭐 완전히 부당한 규범이나 완전히 긍정적인 비규범은 없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개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규범과 비규범이 어디 위치에 있었는지를 좀 보는 게 중요할 텐데, 첫 번째로 이 이반이란 말 속에 중요한 것이 게이 업소에서의 이 게이들, 이 흔히 호모들이라 불렸던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거였어요. 뭐냐면 우리 제발 얼굴은 좀 알고 통성명이라도 하고 섹스를 하자라는 거예요.
얼굴을 알고 통성명이라도 섹스를 하자.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게이 문화는 하위 문화는 그런 거 없이 섹스하는 문화도 있었거든요. 얼굴을 몰라요? 예, 모르는 상태에서 이를테면 얼굴 어떻게 모르지? 섹스를 하는데 컴컴한 극장 내지는 아. 터미널 화장실에서 구멍만 뻥 뚫려 있는 곳. 옛날 하위 문화가 그랬어요. 80년대까지에. 아, 그 구멍이구나. 예. 나 그런 거 봤었어요 어렸을 때. 예. 허허. 그게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비규범적이죠. 진짜 퀴어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뭐 욕하고 그러는데 역시 이래서 우리나라 후진국이야. 아, 빵 뚫어놨다고? 예. 뭐 이상한 놈들아. 이거 아니 이걸 바꿔야지 세금으로 뭐 하는 거냐 이러고. 거기에 이제 상상도 못할 행위들이 오가던 곳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터미널에 다 철제로 차져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런 데가 아마 지방에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극도의 비가시성과 어떤 그런 것들이 다 따라붙는 어떤 성문화였는데, 근데 90년 넘어가면서 게이바도 좀 생기고 했으니까 제발 그냥 좀 얼굴을 보고 뭔가 좀 이게 커밍아웃과 연결되는 거예요. 제발 그러니까 자기를 좀 드러낸 상태에서 파트너링도 하고 이렇게 하자. 이런 어떤 그래서 소위 인격적인 이반 사회의 어떤 상상들이 이때부터 생기기 시작하는 거고. 근데 그런 맥락이 하나가 있는데 그런 맥락이 하나가 있으면 또 이게 규범과 비규범은 항상 뭔가 그런 어떤 역동을 낳잖아요. 이게 규범이 심해져 가지고 정말 일정 게이만 이반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성스러운 게이는 안 되고 뭐 어디 변태도 안 되고 정말 양복 입고 촥 빼입는 잘생기고 아무튼 그런 사회적 가는 있고. 그래서 네. 홍석천 씨가 커밍아웃 했을 때 게이 커뮤니티에서 엄청난 반대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왜 잘생기고 좀 더 그런 어떤 좀 멋스러운 사람이 먼저 연예계에서 커밍아웃을 했다면 게이에 대한 선입견은 더 줄었을 건데 딱 아까 전에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뽀아송에 나오는 되게 촐싹대고 엄청 막 앵앵거리고 이거 죽겠어. 그런 식의 희화화되어 있는 것을 대표하던 사람이 커밍아웃을 한 거냐. 그래서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그게? 예, 맞는데 이제 그게 이제 이런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워낙에 척박하고 에이즈 문제 얽혀 있고 잘 보여야 되겠고 그러니까 척 잡히고 싶지 않고 이런 게 사실은 다 사회의 어떤 커뮤니티에 저발전된 상황이었던 거예요. 어쨌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너무 뭐가 자원도 없고 뭐도 없고 하니까 우리가 책 잡히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책 잡힐 일이 왜 하느냐 이런 맥락이었던 건데, 근데 이 얘기를 조금 틀면 지금은 어떠냐면 지금 게이 커뮤니티 종로 이태원에서는 어떠냐면 그러니까 드랙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장을 하는 게이들 이런 분들이 되게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공연 때 스스럼 없이 막 이렇게 하시고 되게 멋있다고, 예, 멋있다고 하는 거고, 그거는 이를테면 게이 커뮤니티 내에서 그런 성별 비순응이라는 어떤 맥락이 그 홍석천 씨의 어떤 그런 끼스러운 행동이 그 평화왔던 시절로부터 많이 세월이 지나서 그런 것들의 의미라든지 그런 것들이 용기 이런 것들이 이제 평가받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회가 그만큼 바뀌는 건데 아무튼 이때는 이런 어떤 측면들이 좀 있었다는 것들, 그런 것들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까마라고는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어인데 아시죠? 몰라요. 그러니까 드랙하고 여장을 하고 다니는 남자들을 오까마라고 흔히 얘기를 했었어요. 나 이거 오늘 좀 궁금한 게 많네요. 일본 예능에 보면 그 여장을 한 뚱뚱한 남성분이 한 분 나오시는데 그거 아시죠? 누군지 아시나요? 저는 잘 모르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유명한 개그맨이에요? 일본의 예능 프로그램에 단골로 등장하시는 그게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 그래요. 예. 근데 아니에요.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 그러니까 내가 할 수도 있고 뭐 금강쌤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어떤 프로에 따라서 다 같이.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퍼포먼스를 하시는 분들이 한 3-4분 계시는 거예요. 롤이 있는 거죠. 롤이. 그렇죠. 근데 너무나도 다 똑같아요. 일단 등치가 크세요. 등치가 굉장히 큰데 굉장히 진한 여자 화장을 하시고 긴 가발을 쓰시는데 평소에 얘기를 할 때는 여성스러운 그런 어떤 그런 표정이나 이런 손짓을 하다가 웃겨야 될 타이밍이 오면 남자 목소리를 내죠. 난다요. 그렇죠. 그것도 일종의 희화화의,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기담의 어떤 측면들이 그렇게 방송화되는 거고, 사실은 그거는 그냥 남성인 거네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건 사실 모른다. 근데 어쨌든 사회가 그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향유한다라는 것이 가지는 어떤 일정한 효과는 낙인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첫 번째는.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그 트랜스젠더 드래키는 다른데.
드래키 문화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좀 정리가 됐을 것 같고 트랜스젠더 바의 문화는 사실 한국에서 되게 그러니까 이 게이 문화나 그러니까 성소수자 문화가 되게 연원들이 다양한 국가에서 왔는데 이를테면 클럽 이거는 사실 미국에서 온 거죠. 미국에서 온 건데 트랜스젠더 바는 일본에서 온 거예요. 왜냐하면 80년대부터 뭐 이름이 다 그 일본어로 돼 있어요. 일본어로. 그러니까 일본 이렇게 지금도 남아 있는 이태원에 있는 그 수많은 트랜스젠더 바들. 네, 그게 80년대부터 보통 생겼다고 평가를 많이 받거든요. 굉장히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죠. 좋습니다. 일단 지금 쭉 설명들이 좀 많이 됐는데 이제 운동의 이제 차원에서 오늘은 좀 살펴보는 게 좀 있으니까 이제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그 운동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는 과정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죠. 예, 이게 게이 커뮤니티를 어떻게 상상하게 됐는지가 되게 중요할 텐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니까 90년대에 굉장히 척박하고 뭔가 인권운동을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인권운동 단체가 모였어. 컴투게더 같은 단체도 있고 뭐 친구 사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사람도 별로 없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뭐 클럽이나 이런 데서 뭐 딱히 정치적으로 이렇게 고양되어 있는 그렇게 사람이 흔치도 않은 상황에서 누구를 데리고 운동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선택항이 있겠죠. 하나는 이제 대중노선. 그래도 게이 업소들 이 사람들도 뭔가 끄고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아니다. 우리 전위 조직으로 가자. 우리가 뭔가 들이받고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냐. 게이 업소와 게이 인권 운동은 다른 거다. 이 두 가지 노선이 있겠죠. 이 386들 게이들이 했던 건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럴 것 같은데요, 느낌이. 가령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한국 게이 인권 운동단체 친구 사회라는 모임은 1994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때 97년도쯤에 그런 전위 조직으로서의 실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소를 성수동으로 옮겼어요. 게이들이 별로 이렇게 올 것 같지 않은 동네죠. 그래서 거기서 진짜 좀 운동단체 사무실로서 해보자. 라고 했는데 점점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98년도에 다시 대중노선으로 회귀해요. 우리가 있을 곳은 종로고 우리가 있을 곳은 게이들이 있는 곳이다. 역사성도 갖고 있는 곳이니까요. 대중 속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친구사회 사무실은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종로에 존재해요. 좀 부러웠습니다. 그게 오래돼서 그런 거 중에 하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쉽게 얘기하지만 사실 초창기에 게이 인권운동단체랑 게이 업소랑 뭔가 같이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상상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뭐 지금은 그나마 나아졌다고 하는데 게이 업소들은 여전히 쉬쉬하면서 영업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내가 커밍아웃하거나 아우팅하거나 이러고 싶지 않고 그냥 으슥한 곳에서 조용히 영업하고 싶다. 조용히 드나들고 싶다. 그래야 나는 안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도 당연히 있고 그때는 훨씬 더 많았고. 그럼 분명히 있겠죠. 지금 게이 업소라고 하는 건 게이 유흥업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게이바랑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 호스트바가 물론 있긴 한데 그거는 제가 되게 되게 그걸 분석하려면 되게 한 시간을 또 따로 잡아야 돼요. 굉장히 특이한 이성애랑 성매매 문화가 되게 많이 달라가지고. 잠깐만, 그러면 게이 바라는 거는 그냥 양주 그냥 술 먹는 데죠? 네, 그렇죠. 예. 그냥 만남의 장인 거죠? 예, 뭐 접대복교 이런 건 아닌 거죠. 오케이. 물론 이제 사장이 옆에 앉아가지고 이제 옛날에 실비집 하듯이 이렇게 술 따라주고 이런 문화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뭐 파트너링이 있거나 알선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요즘은 이태원에 있는 게이바들은 그냥 이성애자들도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열려 있는 곳도 많던데요. 그거는 정말 최근의 일이에요. 그거는 진짜 2000년대 후반부터 대세가 됐던 거고 심지어 어떤 정도였냐면 2000년대 중반까지는 1층에 게이바가 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드러나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다 지하에 있거나 2층에 있거나 그랬는데 그 1층의 게이바가 오픈된 장소로 유리로 되어 있던 게 굉장히 혁신적인 시도였는데 거기 이태원에 있잖아요. 저 갔다 왔는데 거기. 그러니까 그게 되게 그러니까 이태원은 사실은 클럽이니까 그랬던 거고 그냥 이렇게 했던 거고 종로는 훨씬 더 보수적인 문화였고 그다음에 지역의 게이 커뮤니티 뭐 범일동, 부산의 범일동, 뭐 대인동, 광주 대인동 뭐 이런 데도 여전히 1층이긴 하지만 창이 거의 안 나고 되게 막혀있는 곳이 되게 많아요. 아무튼 그런 비가시성이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커밍아웃 해야 된다와 비가시성이 중요하다는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그 안에서 정말 싸움들이 많았고 그래서 막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같이 갖고 가냐라는 논쟁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90년대에는.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은 아까 제가 LGBT의 어떤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동시에 얘기했듯이 이것도 서서히 이 안에서 성호 간에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클럽에서 이제 뭐 HIV 후원 파티도 하고 HIV 어허. 에이즈 후원 파티 같은 것도 이제 선뜻선뜻 해주고 이런 문화가 정말 힘겹게 한 20년 만에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게이 커뮤니티란 말은 그런 맥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적인 당위성이 당연히 있는데 현재 존재하는 현재 게이들이 있는 업소들의 현장도 그 커뮤니티다. 그것이 뭐 어떤 뭐 성적으로 개방된 업소라 할지라도 거기까지 업소로 포괄해야 된다라는 게 인권운동이 힘겹게 합의해 오고 있고 지금까지 나름대로 성과를 내오고 있는 어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대중 속으로 들어갔었던 게 네. 잘된 선택인 거네요.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네, 그러니까 그게 이를테면 조건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흔히 그런 말해요. 그러니까 운동권에 언더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위 조직을 비하하는 어떤 전위 조직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안 좋게 트이는 경우를 이제 언더라고 그러는데 흔히 그 성소수자 인권운동하는 언더가 없다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모두가 당사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모두 다 소수자야. 모두가 내가 너무나 지금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일반 사회에서 어떤 억압에 시달리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퀴어 문화 축제나 퀴어 퍼레이드로 이렇게 한 발자국 나오라고 하는 게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던. 오히려 우리 대학원생 뭐 이 조직화보다 훨씬 그래도 가열차게 몰 수가 있었네요. 이거 뭔가 공통된 하나의 그런 어떤 그 목표점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되게 첫 초창기에는 너무 낯선 형태의 조직 원리를 갖고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2000년대까지만 해도 사실 운동판에 그렇게 시민권이 있었다고 하긴 힘들었었어요. 그렇죠. 근데 2010년부터 이제 뭐 희망버스 한진중공업 사태 때 가서 이제 뭐 이렇게 연대하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지금은 누가 봐도 그러니까 인정을 하는 굉장히 뼈가 굵은 운동이 됐죠. 적어도 인권운동 차원에서 보면은 하나의 큰 파트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 시기 게이 커뮤니티나 그런 운동 단체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하는 그런 조직적 과정에서 그 시기가 레즈비언 커뮤니티도 같이 이렇게 발 맞춰서 갔던 거예요? 그건 사실 얘기하기도 힘든데 왜냐하면 비사들이 많아요. 비사들이 많고 그다음에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만 거기에서 좀 전기를 얘기하면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 그 운동이 다 문화적 전환을 겪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운동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이를테면 노래패 이제는 뭐 연극 이렇게 하면서 뭔가 그 안에서 문화적 활동을 하면서 뭐 어떤 정치적인 효과를 내는 것이 운동적인 함의를 갖는 이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성소수자판과 너무 잘 맞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시위는 싫어. 근데 노래는 좀 하고 싶어. 아하. 근데 그 노래를 좀 내기가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노래를 할 거면 무대에서 가면을 쓰고 하면 이상하니까 얼굴을 까야겠네. 어떡하지? 그냥 하자. 그냥 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하. 그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는데 그게 문화의 힘을 통해서 그게 굉장히 성큼성큼 갈 수 있는 어떤 그래서 이제 레즈비언 커뮤니티도 그렇고 게이 커뮤니티도 그렇고 그때부터 이제 문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로 작용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잘 돌아가고 있는 게이 레즈비언 단체들은 다 이 문화 운동을 핵심으로 삼고 있어요. 영화 아니면 그쵸? 그다음에 영화. G보이스였나요? 그렇죠. 예. G보이스라는 그 보컬 그룹이죠. 네네네. 그런 분들도 있으시고 게이 합창단. 보이스인가 보다. 네, 합창단이죠. 예. 합창단 예, 합창단.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이쪽으로 잘 모르는데도 이렇게 아는 것들이 이렇게 쭉쭉 나오는 걸 보면 사실은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의 인식과 시선을 좀 바꾸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성소수자 운동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좀 효과적인 운동 방법으로서 잘 선택하신 것도 이 부분인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되겠죠. 네네. 정리를 하면 그 소수자 이게 성소수자란 말이 이렇게 운동적 감성을 갖게 된 거는 첫 번째로 아까 얘기했던 그 독특한 당사자성, 커밍아웃과 연동되는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문화적인 어떤 모듈을 타고 나름대로 확산될 수 있었던 저변들 그리고 그들의 하나하나의 주체가 사실은 외부의 타자가 명확하다는 것, 혐오 세력들 그리고 내부의 타자도 너무 명확하다는 것. 게이 레즈비언 다르고 양성에서 동성에서 다르고 시스템도 트랜스젠더 다르고 그럼에도 이걸 같이 끌고 가려고 했던 이 사회적 상상의 힘이 현재의 퀴어 문화 축제의 시청광장에서 사람을 만들어낸 거예요. 사실은 그게 역동과 그 모순이 갖고 가기 힘들었지만
그것이 갖고 갈 만한 가치가 있었던 거죠. 사실은 모든 사회적 개념은 모순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위가 다 그러니까 당위가 있고 실제가 있죠. 이를테면 민중이라고 했더라도 민중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당위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민중이 여러 가지 그지 같은 짓도 많이 하고 뭐 그런 어떤 것들에도 불구하고 그 모순과 그 역동을 끌고 가는 과정에서 이제 사회적인 개념에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퀴어라는 말 안에도 사실은 그런 어떤 역학들이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지금의 뭐 부족하지만 일단은 성과를 좀 거둘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정리해야 되는 건데 본인이 다 하셨네요. 정리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방송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오늘은 90년대 이후의 성소수자 퀴어라고 하는 개념들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이 이제 조직화되고 하나의 축제를 만들어가는 과정 이런 것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금요일에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성소수자를 이해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성소수자 특집의 마지막 시간이니까 좀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리마스 역성잡단 금요일에 다시 또 역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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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드릴게요.